주에 한 번만 맞더라도 게임 체인저 이런 표현도 나왔고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결과를 창출해낸 거거든요. 구토, 변비, 설사 이러한 위장관계 부작용도 보통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성모병원 가정의학과에서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이지동입니다. 저는 주로 비만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소문이 많았던 위고비가 드디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위고비가 왜 이렇게 유명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사실은 이 위고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당뇨약으로 개발이 되다가 부작용으로 체중 감소 효과가 있는 걸 보고 이 체중 조절제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거거든요. 유명인들이 SNS를 통해서 광고를 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게 큰 이벤트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있던 체중 조절을 도와주는 약제들은 원래 가지고 있던 체중보다 10% 미만으로 효과를 발휘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처음으로 거의 한 15% 가까이. 사실 이거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결과를 창출해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 이런 표현도 나왔고요. 그럼 싹센다랑 위고비의 차이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냥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정도일까요? 그 삭센다든 위고비든 GLP-1 수용체에 작용을 하는 물질인데요. 우리 뇌 쪽에 보면은 내가 배가 고플 때 더 먹게 하고 배가 부를 때 숟가락을 놓게 하는 항상성을 유지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작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음식을 먹음으로써 쾌락, 즐거움, 이런 보상작용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동시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그 탄수화물 중독이라든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굉장히 폭식으로 이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이런 약제에 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의 의지로 이 식욕이 감당이 안 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위고비의 약제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효과 같은 경우에도 삭센다 같은 경우에는 한 7에서 8% 정도 감량 효과를 기대하고 썼던 약이라면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이기 때문에 2배에 가까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고요. 삭센다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데까지 시간을 우리가 반감기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 반감기가 13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센다 같은 경우에는 매일 투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이 반감기가 160시간에서 170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에 한 번만 맞더라도 이게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제가 조금 쉽게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개념보다는 사용자 측면에서 굉장히 편의가 이제 좀 더 나아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정한 시간에 투여한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고비를 가져와 주셨는데 5개의 약이 있어요. 혹시 이거를 어떻게 복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제가 조금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용량이 있습니다. 0.25, 0.5, 1.0, 1.7, 2.4. 일단 용량이 올라가면서 효과도 당연히 이제 좀 더 센 경향이 있고요. 그와 비례해서 부작용에 대한 가능성도 더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제일 위에 있는 2.4까지 순차적으로 올려나가고 2.4를 유지하도록 교육을 하는데요. 처음부터 2.4를 사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굉장히 뚜렷해질 수 있기 때문에 0.25부터 4주간 사용하고 그 다음 4주는 0.5 그리고 그 다음 4주는 1.0 그리고 그 다음 4주는 1.7 그래서 총 16주 이후에 2.4로 쓰기 시작해서 유지를 하는 거죠. 일주일 4주는 제일 아랫 단계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라라고 하셨는데 이게 복용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주 1회 정도 피하 주사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배라든지 허벅지, 상완 쪽에 있는 삼각근 이쪽으로 보통 접종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보통은 배 쪽으로 접종하고 계십니다. 그 부위에 맞으면 그 부위에 살이 빠지나요? 아니요, 피하를 통해서 흡수가 되면은 전신으로 작용을 해서 식욕도 떨어뜨리고 포만감도 주고 이런 장 운동을 조금 떨어뜨려서 결론적으로는 먹는 양을 줄이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1개를 투여를 해야 하는데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소비자 가격은 조금 천차만별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대략 한 50만 원에서 80만 원 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처음에 발매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슈화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오남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람한테 실제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의 기준은 어떤 사람일까요? 실제로 이 약의 적응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체질량 지수라고 알려져 있는 BMI 지수를 쓰게 됩니다. 이 BMI 지수가 30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BMI가 27 이상이면서 비만과 관련된 합병증, 예를 들면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수면 무호흡증, 심혈관계 질환 이러한 동반된 질환이 1개 이상 있을 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위고비의 부작용은 어떤 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조금 치명적인 부작용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많이 발생하지만 비교적 덜 치명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주로 부작용은 위장관계 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메스꺼움 같은 경우에 대략 한 40% 정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구토, 변비, 설사 이러한 위장관계 부작용도 보통 20에서 30% 정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모든 약이라는 게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부작용보다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크다는 것을 감안하고 이제 쓰는 게 보통의 약제 복용인데 그것과 별개로 치명적인 부작용들 예를 들면은 일단 임산부라든지 수유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임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단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금기고요. 가임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임신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은 2개월 전까지는 약물을 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런 것들 아셔야 되고 가족력이나 아니면 개인의 과거력 중에 갑상선과 관련된 암 투병력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좀 금기 사항에 들어가고요. 급격한 체중 감소가 이렇게 일어날 때 뭐 예를 들면 뭐 탈모라든지 담석이 생기는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지만 당뇨가 있는 분들 중에 잘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은 갑자기 위고비를 투여했을 때 시력이 저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당뇨병이 합병증으로 오게 될 경우에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갑자기 위고비가 들어가면서 조절이 안 되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살 사고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하는 것도 있고요. 의사분들 중에서도 이제 삭센다라든지 위고비를 투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막상 썼던 분들 중에 굉장히 메스꺼움이나 구토가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발생해서 자가중단한 분들도 꽤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응증에 안 들어가고 정상 체중이지만 미용의 관점에서 쓰시는 분들은 그러한 체중 조절에 대한 이득보다 부작용을 훨씬 크게 경험하실 수 있는 거죠. 위고비를 처방받으려면 가정의학과로 가야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의학과, 내분비내과, 그리고 비만 대사외과 이쪽에선 좀 주로 처방을 하고 있고 동네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약을 비대면으로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는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병원으로 가서 이렇게 대면으로 진료하게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적응증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약을 처방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의사가 처방하는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남용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비대면 진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키와 체중을 명확하게 확인하기가 힘든 상태에서 처방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남용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원칙적으로는 병원에 이렇게 내원하셨을 때 키와 체중을 통해서 BMI를 확인하고 이분이 어떤 위험도를 가지고 있고 동반 질환이 뭐 있는지를 파악하고 나서 적응증에 해당될 때 처방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이제 위고비가 나오기 전부터 많이 이슈화가 됐었고 저도 많은 비만 환자들을 보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기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약물들이 들어오는 거는 언제든 환영하는 일이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더 좋은 약제들이 들어오더라도 기본은 식이 조절과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되고요. 어디까지나 보조제의 개념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제가 효과도 기존에 있던 약제보다 좋았던 거는 사실이지만 좀 반대의 측면에서 부작용도 굉장히 뚜렷할 수 있는 약제이기 때문에 BMI가 30 이상이거나 혹은 27 이상이면서 비만과 관련된 동반 질환, 아까 말씀드린 고혈압, 당뇨, 수면무호흡증 등등 이런 게 있는 분들이 사용하셔야지 그 이외의 분들이 사용하시면은 이 약제에 대해서 효과보다는 훨씬 더 큰 부작용을 경험하실 수 있다는 것은 꼭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